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식탁 위에 토마토를 올려놓으시면서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믿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분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몸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오히려 지금은 조용히 몸에 부담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고 있는 토마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몸에 좋다는 토마토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식습관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부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식습관의 실수를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토마토를 더 안전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하루 3번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몇 년 뒤 몸의 상태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앞으로의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토마토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일을 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흔히 몸속의 정수기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마신 모든 것들은 결국 혈액을 통해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신장이 그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신장은 하루에 약 20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정수기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수기가 평생 새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60대에 들어서면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물이 잘 빠지던 배수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결국 물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조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몸이 피곤하거나 다리가 붓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도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와 지금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정 영양소가 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칼륨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돕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리듬을 유지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칼륨이 몸속에 너무 많아졌을 때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배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넘쳐서 주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몸에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빠르게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마치 배수구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처리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몸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심장의 전기, 신회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릿하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항상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칼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이라도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식습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칼륨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양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들을 지금도 같은 양 같은 방식으로 계속 드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작은 부담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각각은 괜찮은 양이라도 합쳐졌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처리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는 이 조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습관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첫 번째 조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자나 고구마, 토마토 소스나 케첩을 곁들여 드시는 습관입니다. 저녁 반찬으로 감자전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따뜻한 군고구마를 드실 때
자연스럽게 케첩을 찍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도 좋고 익숙한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음식이 각각 칼륨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양의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로 만든 소스나 케첩이 더해지면 한 번의 식사에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미 배수구가 좁아진 상태에서 물을 조금씩 붓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쏟아붓게 되면 결국 넘치게 됩니다. 지금의 신장 상태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칼륨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반복되면 몸속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쉽게 지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습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도 고구마도 토마토도 각각은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는 토마토 소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맛을 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건강한 기름을 활용하면 풍미를 살리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리 과정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기 전에 잘게 썰어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부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몸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는 또 다른 식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고 있는 식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이상적인 식단처럼 보이지만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토마토와 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은 샐러드나 또는 이 두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색깔도 좋고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건강을 챙긴다는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칼륨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토마토까지 더해지면 한 번의 식사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서 작은 결정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음식을 갈아서 드실 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 액체 상태로 섭취하면 몸은 훨씬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만큼 칼륨도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물을 천천히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후자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의 주스를 꾸준히 드시다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채소라도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갈아서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몸에 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조합과 섭취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즐겨 드시는 또 다른 조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기운이 없을 때 또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까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만 보면 모두 훌륭한 식품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라는 부분입니다. 이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 코코넛, 워터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작은 물컵 몇 개는 괜찮지만 그것을 한 번에 모두 쏟아붓는다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통증 없이도 몸속에서는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신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미 처리 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도한 양이 들어오면 몸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각각을 따로 드시고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토마토는 다른 시간대로 나누는 식으로 간단한 조정만 해도 몸에는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음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약과 음식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일부 혈압약은 몸속의 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칼륨의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칼륨이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미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니 몸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진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넘쳐서 주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몸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한 치료의 일부이지만 음식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와 내가 사용하는 약 그리고 식습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같은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여전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온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음식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대신 나누어 섭취하거나 칼륨이 높은 음식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쌓이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농축된 소스나 진한 형태보다는 신선한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 여유를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적절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토마토를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부담을 줄이고 몸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간단한 조합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맛도 잘 어울리고 준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해 몸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수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칼륨이 몸속에서 조금 더 완만하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진한 것을 물로 희석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부담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오이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요소가 함께 있을 때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오이도 얇게 썰어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과도한 양념을 더하기보다는 소량의 좋은 기름을 살짝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양념은 오히려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도 좋고 가볍게 곁들이는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있지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조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우리 주방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에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조합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마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요리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맛을 위한 재료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몸에 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양파는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흐름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일을 하는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마늘 역시 비슷한 도움을 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전반적인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장이 혼자서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을 완화해 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함께 사용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재료들이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됩니다.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유지하면서도 양파와 마늘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을 아주 소량 두른 팬에 양파와 마늘을 먼저 천천히 익혀 향을 내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 가볍게 함께 조리해 보세요. 너무 오래 익히기보다는 재료의 형태가 어느 정도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요리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면서도 몸에는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덜 자극적이고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의 부담을 한층 더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조금 더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토마토를 다른 채소와 함께 활용하여 신장의 부담을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재료는 배추나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몸속에 들어온 여러 물질들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처리해야 할 일부 부담을 신장이 아니라 장이 함께 나누어 맞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처리 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모든 것을 신장에만 맡기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일부는 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들면 훨씬 수월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속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배추나 콜리플라워와 함께 드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국으로 끓이거나 부드럽게 익혀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상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부담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떤 재료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같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채소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잠시 담가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몸에 들어가는 성분의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또는 다른 채소를 드시기 전에 너무 크게 자르기보다는 조금 작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부담이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몸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농축된 형태보다는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나 진하게 만든 형태는 맛은 좋지만 몸에는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과정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는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기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겹쳐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동시에 섭취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드시더라도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몸에는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천천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드시거나 갈아서 한 번에 마시는 방식은 몸에 들어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몸이 처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이나 농축된 형태보다는 신선한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토마토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방식이 지금의 몸 상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신장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작은 신호를 미리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식탁 위에서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조합을 조금 나누거나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준비 과정에서 한 번 더 신경 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몇 달 뒤에는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식사 후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에는 이 내용이 아깝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